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최근 미국 등 글로벌 증시 하락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 원장은 최근 증시 하락이 지난 1년간 지속 상승에 따른 고평가 부담과 물가 상승 전망에 따른 금리 상승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입 규제 건수가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수입 규제 월간 동향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각국 수입 규제 건수는 모두 196건으로 이 가운데 미국이 4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 수입 규제 40건 가운데 30건은 반덤핑 조사이고 상계 관세와 세이프가드는 각각 8건, 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사실상 월급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안정자금 지원 신청 확대를 위해 다양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원래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대상이지만 지원 도중 30명을 넘더라도 29명까지는 지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세계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한국산 제품의 수가 2016년 기준 71개,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693개 품목이 1위를 차지한 중국은 물론 일본 178개, 인도 156개, 네덜란드 144개 등에도 상당한 격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으로 수출품 고부가 가치화와 차별화 등을 통해 1위 품목 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미국발 악재가 지금 화요일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어제 월요일장도 굉장히 쉽지 않게 넘어갔고 폭락이 나왔는데 오늘장은 그 폭락, 낙폭이 더 큽니다. 현재도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3%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봐도 오르는 섹터 빨간불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25포인트를 넘어서며 장 변동성도 심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전일 미국장은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 특히나 장중 4사 최대 낙폭을 보여주며 다우 30지수는 무려 4.6%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S&P 역시 모두 급락을 면치 못했고요. 우리 시장에도 이 분위기는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검은 화요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 악재가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닌 겁니다. 미국발 악재가 강하게 지금 우리 시장을 짓누르면서 투매로 이어지고 있고요. 공포감이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높고요. 지수의 그 조정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측면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달리던 우리 시장이고 글로벌 증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2월장 굉장히 거래 수는 짧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 후에 다시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강했지만 지금은 신중한 대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뿐만이 그리고 문제가 아닐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하나 체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점적으로 오늘 미국장 폭락에 따른 우리 시장 점검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죠. 거래소 시장 2.4% 그나마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432.03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59포인트나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낙폭을 줄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일중 흐름을 보면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장 중반에 12시 넘어가면서 정오 넘어가면서 2410포인트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중간 정도까지 그래프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오늘 장 위아래로 상하폭이 진폭이 굉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낙폭이 60포인트, 70포인트, 80포인트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봤고요. 수급 주체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은 팝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1,430억 원이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선물에서 지금 매도 물량이 꽤 많이 쌓여가고 있는 외국인들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133억 원 소폭 매수, 개인은 1,195억 원 순매수하면서 개인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속적으로 또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 이번에 일중 흐름 지금 수급 주체 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다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나마 낙폭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포스코도 1.89, 2.62 이 정도면 오늘장에서 양호하다라고 볼 정도로 지금 낙폭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KB금융, 삼성물산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나 어제 지금 잘 버텨주던 경기 방어주 성격의 KB금융 같은 경우에 오늘 5%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금융주들 오늘 쉽지 않다라는 건 여기에 신한지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4%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도 30만 원 바로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빨간불 단 한 종목도 보여지질 않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2.3% 하락입니다. 코스닥 역시 낙폭을 좀 그래도 만회하는 모습이 2.3% 하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841포인트부터 815포인트까지 급락합니다. 장 초반에 그대로 무너졌다가 지금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수 상단까지 올라가도 이미 개파락 출발을 크게 했기 때문에 840포인트 정도 올라간다고 해도 2%의 낙폭, 오늘 2% 개파락 출발을 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그래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어떨까요? 자, 수급 주체 보신다면 외국인이 이곳에서는 오히려 사고 있습니다. 521억 원. 하지만 개인, 기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셀트리온, 신라젠, CJENM 빠집니다. CJENM 87,000원까지 빠졌고요. 전일 낙폭이 컸던 바이로메드 오늘 소폭 상승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나마 1.27% 올라가고 신라젠도 10만원 무너진 이후에 9만원 초반까지 내려옵니다. 6위부터 12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올라가고요. 포스코캠텍이 어제 큰 낙폭을 기록한 이후에 오늘 또 4.93%나 크게 올라갑니다. 이 하락장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 모두 빠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이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1.18% 올라가고 슈젤, 파라다이스, 스튜디오 드래곤, 코미팜 모두 하락하고 있고 슈젤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원달러 환율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어느새 1,100원 부근까지 지금 원달러 환율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뉴욕 증시 급락에 따른 여파가 지금 글로벌 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 악재로 굉장히 크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도 예외가 아닌 모습입니다. 이 시점에서 진단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전략팀의 유동원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미국 증시 이틀째 급락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600포인트 역사상 최고 낙폭 장중에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하락폭이 포인트로 봐도 9년 만에 최고치인데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크게 하락했습니다. 조정 얼마나 갈지가 많은 분들의 지금 화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시면은 9년 만에 최고폭의 하락이라고 하죠. 지난 일주일만 놓고 보시면은 S&P가 6.15%, 나스닥이 5.88%, 다우가 6.64%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달러는 강세로 갔고요. 유가가 약세를 보이고 비트코인 자산은 폭락 중이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위험 자산에서 도망가는 버리기 현상,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투매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는 부분이 나타났었습니다. 즉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증시 하락을 부추긴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정이 올 거라는 시그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었는데요.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 국채 금리의 큰 폭 상승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빅스 지수의 변동성이 큰 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IT 업종 관련해서 우려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국채금리 상승폭에 대해서는요, 지난 한 달간 국채금리가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큰 폭 상승을 1월 달에 했기 때문에, ROE가 상승을 하면서, 기업 이익이 상승을 하면서 금리 상승한 폭을 초과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아졌었지만, 증시 상승폭이 거의 1월 달에 5%에서 8% 정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익 증가보다도 금리 상승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국채금리에 있어서는 이미 시장이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채금리, 장기금리가 뭐 3% 이상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것이 반영되고 있는 주가라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요소였던 이 변동성 빅스 지수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 숫자가 뭐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 60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 때 수준까지도 급등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998년, 2000년, 그리고 2011년에 비슷한 수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는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조만간 안정을 찾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IT 업종에 대한 우려인데요. 애플 아이폰 X 판매가 저조하다는 우려가 있었고 또 웰스파르고의 성장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미래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이런 조정이 나타났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펀더멘털이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번 조정 자체는 좀 짧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래도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해주셨는데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관건 아니겠습니까? 빨라질 가능성이 지금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빨라질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빨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파웰 의장이 어떤 식으로 FOMC를 꾸려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근에 금리 급등을 했던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말에 있었던 FOMC 미팅에서 성명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연율 기준 인플레이션이 올해 오르고 중기적으로 연준 목표치인 2% 부분에서 안정화될 것을 예상한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이 성명이 제넷 옐런 연준 의장의 마지막 성명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만들어졌습니다. 연준이 이 견조한 고용 강세라든지 가계 지출, 자본 투자 등을 인용하면서 미국 경제가 꾸준히 회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한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3월 달에 파웰 의장이 들어오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또한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론 점차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라 상승을 하겠지만 재정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과목이고요.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의 가격 파괴 현상이라든지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2.9%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근원 인플레이션이 2%를 돌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마도 금리 인상이 올해 일어나는데 아마도 2-3차례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3월에 이미 상승을 할 것이다,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보다 속도가 더디어질 정도의 얘기가 나온다면 앞으로 전반적인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고 상승 모멘텀으로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일단은 제일 무서운 거는 심리적인 저항이나 불안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투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전장에는 투매 현상이 우리 증시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타났다가 오후 들어서 그나마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제자리 언제쯤 본격적으로 찾아갈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아무래도 이 조정이 단기 조정이라는 것에 대한 결론부터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한국 증시, 코스피의 조정이 좀 시작됐을 때, 하락 추세가 나타나는 것은 이 대세 상승장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물론, 그 기간이 짧으면 2달이고 길면은 5개월 정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2월 말부터 다시 반등을 해서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빠르게 급등을 하면서 또 다시 한 번의 조정이 왔습니다. 전체적인 엘리어트 파동을 놓고 본다면 지금이 2파 조정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대세 상승장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려보는 이 3파 상승장이 아마도 늦어도 올해 4월 중순까지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펀더멘털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기업 이익들이 튼튼하고 전반적으로 금리의 인상 속도도 빠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한국 증시가 지금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했을 때 계속적으로 기업 이익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늦어도 3월 말
빠르면 4월 초에 다시 한번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3월 말에는 FOMC 미팅이 있고요. 이때에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눈이 생길 거다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급락장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이 부분이 오늘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 금리가 상승했던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었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내려드리면 이번에 미 장기 금리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 최근 이틀 동안에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ROE는 지난 한 달간 거의 1%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고요. 향후 추가적으로 1.5에서 2% 정도 더 향후 1에서 2년 동안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글로벌 증시의 조정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번에 조정이 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큰 상승장으로 얘기한다면 이번 상승장은 향후 2년 동안에 코스피 3,000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공포와 탐욕 지수를 놓고 봤었을 때 현재 17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과거의 거의 저점 수준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펀더멘탈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주기에서는 가치주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는데요. 흔히 말하는 가치주라고 하면 한국 증시를 놓고 보면 에너지 화학이 있겠고 IT, 금융, 건설, 자유소비재 등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전체적인 사이클 자체는 가장 좋아하는 업종 2개만 뽑으라면 에너지 화학과 IT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슈퍼사이클에 있어서의 동맥과 주도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바텀업으로서 종목 가치주들을 뽑아서 이 두 업종이나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주 관련된 업종 안에서 종목들을 뽑아서 조정 시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고요. 올해 3월 말 내지 4월 초부터 다시 상승한다고 예상을 하면서 그때까지 포지셔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 섹터들까지 하나하나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 글로벌 전략팀의 유동원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홍춘옥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이게 화요일에 지금 굉장히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박사님께 또 많이 여쭤볼 걸 준비했습니다. 급락장 나왔는데 이게 급락 원인을 박사님께서는 미국에서 찾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급락 원인에 대해서? 이게 그때 뚜렷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좀 시간이 지나봐야 이게 이제 결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가 나오겠죠. 특히 대표적인 게 지난 2010년 5월 6일 날 있었던 미국의 프레시 클래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장중에 1000포인트 움직였던 날이 있거든요. 그때는 다우지수가 1만 선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1000포인트 움직였으니까 하루에 10%가 등락했던 셈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거 관련돼서 2014년에 보고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보고서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고빈도 매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옵션 트레이딩한 어떤 세력들 또는 특히 2015년에 구속됐던 분은 2010년에 5월 6일 주가 폭락 사태를 개인 투자자가 유도했다라는 그런 혐의까지 받은 이런 일들을 이렇게 너무나 복잡한 일들을 읽다 보면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우리가 알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갖다 놓고 있지만 참 알 수 없는 곳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일단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물가가 올라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들 속에 아직 물가는 안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12월 달 기준으로 해서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 상승에 그쳐서 미 연준의 목표 수준인 2%를 밑돌고 있죠. 그런데 최근 유가도 올라오고요. 더 나아가서 임금이 전월 대비 0.3% 사실 오른 것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몇 달 만에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논쟁 속에서 미국 시장 금리가 2.84%까지, 얼마 전에 2.03, 04에서 거래됐던 걸 생각하면 무려 80bp가 급등한 셈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요. 여기에 특히 웰스파고, 미국 제4위의 은행으로 워렌 버핏이 지분을 아주 많이 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고객 동의 없이 계좌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상품들을 사고 판 그런 정황들이 발견돼가지고 미국 연준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해당되는 곳이 연준입니다만, 연준이 은행 감독 권한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번에 전체 이사진을 사임시키는 건 물론 그 자본을 더 늘리지 마라, 다시 말해서 대출을 더 늘리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부터 시장이 하락이 촉발된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 증시 랠리에 따른 차익 실현 효과가 컸었던 데다가 금리 상승과 그 웰스파고 사태, 여기에 또 고빈도 매매의 영향이 연쇄적으로 이런 일들은 유발했다. 뭐 이런 정도로 일단은 지금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플래시 크래시? 이거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2010년도에 있었던 뭐 장중 1000포인트 이상 급락 사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상황 말씀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어볼 수 있나요? 네, 2010년 5월 6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의 일입니다. 5월 6일 오후에 뉴욕 증시는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걸 플래시 크래시라고 부르는데요. 이 다우존스 지수는 2시 32분부터 단 36분 사이에 99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다우 지수가 만선에서 거래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장중에 9% 폭락을 그것도 30분 만에 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주가의 이상 폭락 사태가 나타난 이유는 매크로적으로 보면 그리스 구제금융이 임박했던 것이 가장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가 이전에 유로존 여러 이 감독 당국에게 국가부채, GDP 대비 지고 있는 빚이 얼마입니다 하고 이제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숨겨왔다라는 그런 징후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밝혀진 것입니다. 밝혀지면서부터 주가 하락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주가 하락이 꼭 이렇게 단기간 집중돼야 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주가 하락을 확대시킨 요인으로 일부 운용사가 S&P 500 선물 매도를 시작하고, 여기에 또 고빈도 매매를 촉발시키고, 더 나가서 이렇게 또 선물이 가격이 폭락하니까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는 대신 반대로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하는 프로그램 거래까지, 이게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촉발되는 이런 연쇄적인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시장이 아주 급락했고요. 결국 며칠 뒤, 3일 뒤였습니다. 5월 9일날 그리스가 결국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은 좀 안정을 찾고 그 뒤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경제 펀더멘탈이 견조할 때는 이런 돌발 사건들이 이렇게 심각한 지속적인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기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 사실 뭐 주가가 왜 그렇게 폭락했는지 정말 이유를 알기 어려운 여건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10년 정확히 한 8년 전쯤에 그리스 구제금융 사태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다르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지속적으로 지금 기사가 나왔던 건 미국의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굉장히 튼튼하다, 그리고 기업 실적 좋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따져보면 이 조정이 좀 단기에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 ISM 제조업 지수나 뭐 비제조업 지수 같은 우리나라 기업 실적에 선행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들이 다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뭐 이렇게 일시에 끝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근데 좀 걱정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하면 마진 트레이딩. 다시 말씀드려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그 금액이 너무 많이 부풀어 올랐다라는 게 이게 지금 걱정거리입니다. 미국의 GDP 대비, 경상 GDP 대비해서 미국의 마진 트레이딩의 규모,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게 3% 선을 넘어서서 지금 한 3.4% 정도 근처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역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참고로 2007년이나 또는 99년 미 증시가 참 좋았던 그 시기들, 그럴 때에 비해서 굉장히 이 마진 트레이딩의 비중이 GDP 대비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GDP 대비해서 마진 트레이딩의 비중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
촉발되면 이게 주가가 조금만 빠지더라도 이게 이제 마진 콜을 당하게 됩니다. 뭐 빅숏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돈을 빌려서 이제 투자를 했다가 이 주가를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했으니까 조금만 빠지더라도 언더워터,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증거금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되고 돈을 더 집어넣지 않게 되면 결국 이게 강제 반대 매매를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미국 증시가 최근 사이에 한 거의 10% 가까운, 10%까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장중 기준으로 해서 보면 거의 10% 가까운 조정을 겪으면서 상당수 종목에서 마진 콜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이런 마진 콜들은 주가가 하락할수록 더욱더 커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이라도 반등하는 순간 이 추가적인 반발 매도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펀더멘탈만 보면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러나 원체 마진 트레이딩 규모가 컸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좀 주가의 조정에 따른 시장의 어떤 상승 흐름으로 복귀에는 이 후유증을 극복한 다음에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한마디로 달리기 선수가 좀 달릴 만한 체력은 확실한 선수인데 그동안에 달려온 거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좀 쉬어갈 타이밍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달릴 시기, 반등 시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박사님, 그래도 반등 시기가 구체적이진 않지만 언제쯤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시기 있으십니까? 일단 이번에 시장의 조정이 촉발된 계기가 금리 상승 때문이라고 일단 많이들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의 상승이 좀 진정되고 더 나가서 미 연준의 관계자들이 이제 3월 달에 모여서 FOMC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FOMC 회의가 시작될 텐데 그때 어떤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원하는 좀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시장을 안정시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다시 좀 회복될 수 있는 흐름은 충분히 가능한 여건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 시점까지 조심스럽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ATX 정희진 수석연구원과 함께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